자, 1번부터 보실까요? 자, 선생님들,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자료를 3개를 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앞부분은 그냥 문제만 있어요. 자, 앞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문제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쓰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요건 이제 강의를 다 듣고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써보시고요. 자, 우선은 여기를 좀, 여기 모범 답안이 있는데 여기를 좀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벌써 문제도 그대로 써 있거든요. 발달의 의미 중에서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도 써 있어요. 그러면 성장과 성숙, 요것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외우면 되겠지만은 이거 외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성장과 성숙 요 정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또 이제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요거 지금 모범 답안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설을 펴놓고 저는 이제 해설을 띄워놓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쭉 설명을 할 건데 이 해설하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까 요 문제를 보시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와 답도 좀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3개를 한꺼번에 펴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 문제와 여기 답, 서술식 답. 사실 우리 답안지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영역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그걸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좀 보시면서 이제 이 2줄을 쓰기 위해서 아까 그 2줄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이해는 필요한데 이 정도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 표를 꼭 같이 펴놓고 보셔야 돼요. 자, 아까 1번 문제 보시면은 성장과 성숙의 차이 문학 요약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성장, 외적 증가, 성숙, 질적 변화 이런 키워드가 문장에 들어가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성장은 외적 증가, 성숙은 질적 변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정리를 딱 하시면 되는데 요거 3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옆에다가 놔두고 보시면은 제 설명을 듣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범 답안하고 문제가 있는 거 요거 펴놓으시고 저는 요 해설을 띄워놓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저는 요것만 펴놓고 가능하면 수업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것도 좀 띄우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1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뭡니까? 1번 문제는 발달의 의미 중에서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간략한 요약도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장은 뭡니까? 성장은 양적 변화예요. 예를 들면은 키가 점점점 큰다, 체중이 점점점 는다 이런 식의 양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 이제 개인차가 크고 측정도 가능해요. 이게 성장이고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기능, 인지능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숙은 이제 보편적인 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구분을 해주시는데 자, 게젤은 성숙이론을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게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죠. 게젤은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게젤은 발달의 주요 동인으로 성숙을 강조했어요. 성장은 그냥 밥 먹으면 키 크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내버려 두고 성숙을 더 중요하게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발달의 방향 법칙도 얘기했어요. 두미 방향, 근원 방향. 두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이제 발 쪽으로, 그다음에 근원 방향은 몸의 중심에서 말단 쪽으로, 심장 이런 거부터 이제 여기 손가락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소근육 뭐 이런 거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 속도 곡선을 얘기했는데 S자 곡선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장과 성숙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나이잖아요. 개월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장과 성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이제 S커브를 가진다는 거예요. S커브는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는 커브를 제가 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이런 커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거든요. 세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앞에 구간은 초기
초기, 그다음에 급성장, 그다음에 성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요 부분에서 급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애들이 말도 막 빨리 배우고 막 그리고 못 걷다가 막 걷고 막 여기가 급속도로 성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시기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긴 처음에는 약간 느려요. 느림. 그다음에 급성장하다가 여기 성숙기가 돼서는 약간 또 느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너무 중요하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발달 속도 곡선으로 S자 곡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X자 곡선은 초기, 급성장, 성숙 이런 단계를 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과 성숙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 이런 단어를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아이들의 성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성장과 성숙의 관계 요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게젤은 성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성장과 성숙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체 성장이 인지 성숙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에 막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친구도 잘 사귀고 막 몸이 튼튼하고 아기 때는 몸이 튼튼하고 막 이런 애들이 뭐 그 그룹에서 대장이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대뇌피질의 성장이 고등 인지 기능의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아 때는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여기 이제 답에 보시면 자, 1번 문제죠. 자, 지금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차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 키워드 성장, 외적 증가, 성숙, 질적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장, 외적 증가, 성숙, 질적 변화. 그래서 성장은 외적 증가, 성숙은 질적 변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모범 답은 다시 한번 볼까요? 성장은 시간의 경과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장, 체중 등의 외적 증가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성숙은 구조가 정밀해지고 유능해지면서 질적 변화의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번에 NAYC에서 발달에 적합한 실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연령 적합성. 자, 연령 적합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연령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범 답안에 보시면 연령 집단, 그러니까 3세끼리, 4세끼리, 5세끼리 이렇게 연령 집단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 요게 이제 3세에 맞게, 4세에 맞게 발달에 적합한 실제. 그렇죠? 여기서 연령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령에 맞게 우리 3, 5세 누리과정이 이렇게 짜놨었잖아요. 보편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건데 나는 3세인데 내 정신연령은 5세고 얘네들은 유치원에 가기 너무 싫겠죠. 나는 3세인데 내가 좀 잘 못해갖고 내가 정신연령은 2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 있으면 애들한테 맨날 따돌림 당하고 막 그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NAYC가 이야기한 연령 적합성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옛날에 이게 굉장히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제공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NAYC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령 적합성. 자, 어떤 것입니까? 연령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 적합성의 의미. 자, 연령 적합성 때문에, 그죠? 연령 적합성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는 거예요. 연령별 발달 과업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 적합성 안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생각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피아제, 에릭슨, 심지어 비고치기까지 사실 이 안에 어느 정도 녹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보통 우리 유아들은 이제 전조잡기 유아들이잖아요. 요거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만들어라. 활동도 요거에 맞게끔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단계를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아 시기를 지나면서 영유아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이제 특성을 지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했고,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 여기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을 고려한 비계 설정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령에 맞게끔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나 이런 건 사실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연령 묶음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근접 발달 영역을 파악해 가지고 비계를 설정해라. 뭐 이제 사실 연령 적합성 하면은 피아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에 적합한 실제 DAP라고 하죠.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연령 적합성, 개별 적합성, 문화적 적합성인데 요거는 이제 비고치케 입장이 뒤늦게 반영이 된 것이고 지금 요거 이제 연령 적합성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령 적합성을 실제 적용한 거 어떻게 되는 거죠? 3, 4세 아이들은 그거에 맞는 교육. 그 다음에 이제 5, 6세 아이들은 또 그거에 맞는 교육.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성주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하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 보시면은 자, 여기 놀이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도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이제 비고치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교사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을 다시 조금 보신다면 자, 연령 적합성. 요거는 연령 집단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고 보편성을 띤 교육과정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표로 2번 문제 다시 보시면 발달에 적합한 실제 연령 적합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발달 수준, 보편성, 교육과정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진술을 하면 연령 집단의 발달 특성에 맞는 보편적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연령 적합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제 문제하고 해설하고 자, 그리고 여기 한 줄 요약 자료하고 이렇게 이제 매칭해서 보도록 하시느라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심혈을 기울였어요. 특별히 여기 해설 자료 있잖아요. 이제 3번 문제 좀 이따 보실 텐데 자, 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약 정리거든요. 한번 휙 훑어보시고 아마 요 강의와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답형에 대한 그런 준비는 완전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석 암기장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수석 암기장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한 달?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맘먹고 공부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아웃라인이 확 잡혀갖고 서답식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벌써 이제 두 문제 보니까 약간 용기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3번부터 계속 보실게요.